대기업 몇 년 준비해서 가도 커피 타고 복사하고 전화하기, 보고를 할 때 여러분 직장생활 화이팅!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곳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학생들 또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느 직장을 가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커피 타기, 복사하기,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기업 몇 년 준비해서 가도 커피 타고 복사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뭔가 자존심 상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커피를 기가 막히게 타는 거예요. 복사를 기가 막히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 타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커피는 내가 마시려고 타는 것도 있지만 손님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세요. 다른 부서에 오거나 출장을 오거나 이런 때 커피를 타드리는데, 커피 타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물부터 넣기예요. 제가 직장생활을 정말 많이 봤는데 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커피 넣는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칭찬을 해줬는데, 물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커피를 넣어야 바닥에 커피가 가라앉아서 막 긁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 헬스하면 쉐이크 먹죠.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쉐이크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으면 안 섞이죠. 그걸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커피를 냅니다. 그리고 물 조절하기도 쉬워요. 특히 이제 다 먹고 이렇게 딱 마실 때 커피를 보거든요. 그 밑에 설탕이 막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구석에 커피가 녹아 있는 경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전 좀 안 좋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첫인상은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커피 준다 할 때 한 잔 주세요 하고 이제 하면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모든 순간에 다 최선을 다하는가, 또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나랑 높은 사람이랑 접점이 별로 없어요. 뭐 회식을 가거나 개인적인 취미라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커피를 타서 드리는 거 외에는 사실 별로 마주치거나 대화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수로 커피를 먼저 넣고 물을 넣었다, 그러면 숟가락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뭔지 알죠? 그냥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돌려서 컵 바닥을 긁어주셔야 돼요. 긁고 W자로 이렇게 긁고 이쪽으로 이렇게 긁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긁어서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냉커피를 타는 방법. 얼음 정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얼음이 떨어지면서 손에 튀거나 컵에 커피가 묻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얼음 정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바닥만 딱 물을 깔아요.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커피를 놓고 한참 저어요. 다 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찬물로 채우면 냉커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진짜 여름에 특히 이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 녹이기 전에 찬물을 넣어버리면 커피가 안 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좋고요. 몇 번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잘 녹는지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설탕을 빼고 커피만 넣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믹스를 잡고 한 이 지점을 잡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있고 커피랑 프림만 넣겠다 하면 보통 이 끝에가 설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여기는 버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 거에 타거나. 이렇게 하면 설탕이 적은 커피가 만들어져요. 커피를 전달해 드릴 때는 여러 잔을 가지고 가려고 커피를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내 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러 번 하거나 쟁반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차라리 이렇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입 닿는 곳에 손이 닿기 때문에 비위생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 번 움직여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3잔씩만 옮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하는 복사하기 노하우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이제 회사 컴퓨터로 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프린트를 하는 게 있고 단순 복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를 10명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서 한 장을 먼저 출력을 해요. 그 다음 프린트 가서 확인해. 사이즈는 괜찮은지 아니면 컬러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괜찮다 하면 거기에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넣고 9장을 더 복사해가지고 총 10장을 만드시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 저도 10장을 한 번에 딱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10장이 다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 한 장만 그랬으면은 괜찮은데 10장을 해버리니까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미리 보기를 사전에 하겠지만, 그리고 또 뽑으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프린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속도가 훨씬 빨라요. 10장을 뽑는 거랑 한 장을 뽑아서 10장을 복사하는 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복사를 하기 전에 다른 선배들이 출력해놓은 게 거기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거랑 섞이니까 한 장 뽑고 가서 이제 그 선배 거랑 안 섞이게 딱 놓고 복사를 하는 거죠. 9장을. 그래서 내 것만 딱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선배들 중에 야, 네가 확인했으면 내 자리에 갖다 놔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선배들은 누구 건지 확인이 되면 물어봐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전화하기. 전화는 사실 사무실마다 회사마다 다른데 핸드폰 번호를 다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한 명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다 저장을 해놓고, 만약에 부장님한테 전화 왔다 그러면 네 부장님 이렇게 하고 전화를 받아야지, 네 누구세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선배한테 물어봐서 부장님, 뭐 과장님, 차장님 번호 다 알아놔서 미리 저장을 해놓으셔야 되고, 성함까지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할 때 그냥 보고를 할 마음만 먹고 가면 안 돼요. 리허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소리 내서 리허설을 하면 좀 이상하니까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서 처음으로 딱 하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만 딱 생각하고 가면 안 되고 처음 마디를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부장님, 뭐 어떻게 하러 말씀드려 보고 드려 왔습니다.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할 말을 정확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 듣고 싶은 말은 뭐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못했다. 그러면 집에 와서 그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긴장하고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혼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나면서 계속 그걸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메모하고 집에 와서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하고. 저는 걸어 다닐 때, 회사 갈 때, 회사에서 올 때, 아니면 뭐 샤워할 때 이럴 때 계속 말을 했어요. 혼자서 말을 하면서 그때의 감정 또는 입에 회사 용어들이 붙어야 돼요. 전공 단어라든지 회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아니면 누구 부장님 이름, 이런 것들이 입에 좀 익힐 수 있게, 어느 구역, 어느 부서, 어느 업무, 이런 것들을 입에 계속 익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화이팅!